시간은 따로 제가 뭐 체크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진 정도만 이렇게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성대학교 이지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잘못 호명돼서 제가 전 줄 몰랐는데 저는 우성대학교 이지은이고요. 교양영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발표 주제는 팀티칭을 통해서 얼마나 학생들이 영어를 즐겁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어 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팀티칭을 꼭 도입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2014년도 1학기 시범 운영은 어떻게 되었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팀티칭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 팀티칭이라는 것이 교수법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있는 측면에서, 또 교수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교수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될 때 이루어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팀티칭을 운영할 때의 재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팀티칭 도입 배경입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도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원어민 교수님이 수업이 있고 한국인 교수님이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원어민 교수님은 원어민 교수님대로 평가 방식이나 수업이 달랐고 한국인 교수님도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두 개의 연계가 거의 없는 수업을 이 똑같은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 따로 이렇게 하는 것에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교양영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뭔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팀티칭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팀티칭에 대한 선행 요구를 보시면요. 대부분 팀티칭은 정의적 결론, 학생들의 어떤 정신적인 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요즘 연구의 결론이고요. 대부분 팀티칭은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육을 대상으로 또는 원어민 교수님들이 교사들이 한국인 교사를 어떻게 서포트하는지 이런 보조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대학이고 한 학기 동안 이 팀티칭이라는 것을 잠깐 저희 학교의 의미에서의 팀티칭을 말씀드리면 공동강의이긴 하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업 시작하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1주부터 15주차까지 두 분의 교수님이 항상 같이 들어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팀티칭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팀티칭들이 월수는 한국인 교수님, 화목은 원어민 교수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팀티칭은 동시에 같이 둘이서 1주부터 15주까지 이것이 좀 다른 팀티칭하고의 약간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팀티칭에 대해서 좋은 점이 많은데 이런 팀티칭을 고등교육 과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또 역량 강화를 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킬까 하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팀티칭 운영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았어요. 실제 정말 잘 될까? 그래서 저희가 몇십 개의 분반이 있고 몇천 명의 학생들이 교양 수업을 듣는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느껴져서 2개의 반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번 학기 1학기였습니다. 그래서 1학기가 끝난 후에 저희가 이것이 정말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 분석 결과 이 정도면 학생들에게 좀 전체적으로 확지를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겨서 이번 2014학년도 2학기에는 10개의 분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어민과 한국인들이 지금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면 이 전체적으로 확산됐던 것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연구 결과도 저희가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팀티칭을 했을 때 대상을 정할 때 혹시 이 팀티칭이 잘하는 애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못하는 애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한 반씩 제하위반, 제상위반 이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을 때 그 목표는 팀티칭의 실효성,
이걸 정말 실효성이 가능한 건가? 학생들은 좋아할 것인가? 교수의 역량은 정말 강조될 것인가? 여러 가지들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였고요. 학생들의 수준과 레벨이 다 달랐기 때문에 하위반과 상위반의 목표를 다르게 두었습니다. 하위반의 학생들 경우에는 동기가 좀 부여되어 있지 않고 떨림을 많이 이렇게 학생들 원어민 교수님과의 수업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동기를 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그리고 상위반에는 복사 애들이 영어를 좀 잘하기 때문에 유창성과 정확성을 함께 가자, 이런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하위반 수업 사례의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30초 정도의 동영상이고요. 학기 초에 영어를 아주 못하는 학생들이, 하위반 학생들이 가족이라는 팀 안에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영어 수업을 받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Great grandmother, great grandfather. Yep.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엮인, 결혼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들은 비누마을을 브라들, 그럼 천안이가 천안이, 천안, 천안이 한국말 잘 모르구나. 저는 제 마누라의 오빠나 동생, 와이프, 이거는 그것이 브라들이고. 처제, 시스터로 그렇지. 이렇게 원어민 교수님과 수업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단이 딱 생겼을 때 이 brother-in-law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할 수 있을 때 한국인 교수님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거를 확장하는 그런 효과가 학생들한테 있었다고 보고요. 이걸 보면 원어민 선행의 커뮤니케이션 수업입니다. 그래서 영어 노출이 되고 한국인 교수님의 설명과 어떤 브릿지 역할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 상승이 이루어졌고 교수법의 다양한 적용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번엔 상위반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문법을 수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to와 for의 약간의 의미상의 약간 그런 미묘한 차이를 한국인 교수님이 문법적으로 설명하실 때 어떻게 원어민 교수님이 도움이 되는지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꿔볼게요, 발음을. She sent a love letter to me. 될 거지. Why not for me? She sent a love letter for me. Well, if I said she sent a love letter for me, it would mean she took my love letter and delivered it to him. Now, if she sent a love letter to me, it would be she gave it to me. For me, love me. For me would be to do the action for somebody or to help somebody.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to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절식하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요. 한국인 교원이 문법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고 이때 원어민 교수님이 그 미묘한 차이를 그 원어민의 직관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줄 때 학생들이 유창성과 정확성을 같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위반 수업 사례를 잠깐 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수법적인 측면에서 보셨다면 이번에는 학생들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수업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런 거는 설문으로도 많이 저희가 하고 특히 강의 평가를 보면 저희가 그것이 척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강의 평가는 5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통 원어민 교수님의 강의 평가는 4점 정도, 한국인 교수님의 강의 평가는 4.28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팀티칭 강의 평가의 평균은 4.43인데요. 이건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팀티칭을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교수님도 선택하시지를 않으셨어요. 한국인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저희 학교에 처음 초빙으로 오신 저희 학교 학생들도 잘 모르고 처음에 부임하신 교수님들이 받은 성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실력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것도 항상 저희가 교수자로서 의문인데 토익 성적이 올랐다.
안 올랐다.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영어를 잘했다, 못했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익 성적을 보면 학생들이 점수가 많이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보면 하위반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토익 점수가 상승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2학기 때 할 때는 모두 하위반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원어민 수업만 들은, 저희가 수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 수업, 한국인 수업 이렇게 진행되는데 원어민 수업만 TT칭으로 들은 학생들의 점수가 61점 정도 오는 거에 비하고 한국인 학생들은 한 63점 비슷하지요. 근데 원어민 수업과 한국인 수업을 동시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항상 같이 들었던 아이들의 성적은 그것보다 훨씬 수업이 점수가 높게 올라서 학생들한테도 실력에도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소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고요. 선생님이 어떤 소리를 듣고 얘기해요? 내가 그걸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모양들이 있으면 지나칠 수 있는 분들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런 거 들어서 확실히 이런 것보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교육적인 것보다는 사회 연수를 보다 보니까 뭔가 이게 더 친근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막 수업 시간 때부터 적극적인 것 같고 그냥 자신감이 같아요. 하위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자신감, 적극적, 그게 하위반의 목표였는데 학생들의 이렇게 인터뷰를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생들 관점에서 이렇게 팀티칭을 봤을 때 효용성을 보면요. 두 교수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실제적 그 생활의 그 영어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동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는 리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슷한 그 과목을 예를 들어서 일주에 가정이라는 팀을 한다. 그러면 영어 원어민 교수님도 한국인 교수도 같은 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핏은 아니고요. 리사이클. 이쪽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하고 여기서 했던 것을 이쪽에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4가지 스킬을 동시에 같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문법 수업만 어휘만 이것이 아니라 문법도 어휘도 문화생활과 같이 엮어서 에피소드와 같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했던 것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수업을 하게 되면 말이 쉽지 8시간을 매일 누구와 15시주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거를 학생들 앞에서 자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수님들이 자주 만나시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간의 어떤 펠로십도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수자의 자기 개발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교수님들한테만 잘해주세요 해도 물론 교수님들이 잘하시겠지요.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시스템화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더 시스템돼서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외국인 교수님, 한국인 교수님 교수도 모임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영어 교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수법 모임을 갖고요. 그래서 한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 주제의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 내에 교양영어뿐만 아니라 학과에도 또 영어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학과 영어는 교양영어랑 조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또 전공영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또 논의를 하고요. 효과적인 팀티칭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나 연구를 공유하고 또 논문이나 이런 서적에 대한 것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원어민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한 100분 정도 넘게 계시는데 저희 교수법에 참여하시는 교수님이 약 84명 정도 되시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워크숍이나 교육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수님들은 저희 학교 행정이 모든 것이 다 한국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학교의 목표라든지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시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해드리고 또 원어민 교수님들은 한국 학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처음에는 어두우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어민 교수님들의 특징이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과목을 개발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르치고 싶은 그 일렉티브, 그 교양 선택 과목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개발하고 수업 자료를 같이 개발해서 같이 공유해서 모듈에도 올리고 그리고 교양영어 팀치칭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팀치칭 워크숍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22명의 교수님들이 한국인 10명, 원어민 10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처음에 인볼브 되셨던 분들이 4분입니다. 한국인 2분, 원어민 2분, 그 파일럿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일럿을 할 때 저희 총장님이 와 계시네요. 제가 발표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총장님께서 저 잘하나 보러 오셨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총장님 오신 게 몇 효과가 났나요? 급 당황이 되면서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급 말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워크숍을 할 때에 처음에 워크숍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비디오 테이핑을 다 했었어요. 첫 수업부터 끝때까지 15주를 거의 비디오 테이핑을 다 하고 학생들도 인터뷰했었고 교수님들도 로그를 다 쓰셨기 때문에 그 비디오 테이핑 한 것 중에 잘한 데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할 때마다 어떤 긍정적, 부정적 사례를 실제로 보고 우리는 이때 이렇게 했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면서 자연적으로 그 20분이 정말 열띠게 정말 2시간, 3시간씩 저희가 재미있는 워크숍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 다 같이 똑같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쟁심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한 4시부터 6시, 7시까지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배가 고파지니까 식사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원어민 교수님과 한국인 교수님 그 펠로우십이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팀치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었느냐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치칭을 통해서 교수의 역량을 강화했느냐? 감히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치칭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성찰, 그 다음에 교수법, 각자 어떻게 교수법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고요. 서로 좋은 걸 공유합니다. 또 안 좋았던 거 서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안 좋았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나서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요. 새로운 교수법도 개발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식사와 그 뒤에 여러 가지 약간의 향응이 오면서 공동체 의식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도 같이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면 발전된 팀치칭 전략이 나오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팀치칭이 정말 좋게 실행이 되고 이런 것들은 다시 교수의 역량, 결과적으로 사이클이 돌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역량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통해서 팀치칭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반복해서 했던 얘기기는 하지만 정확성과 유창성 그거를 같이 추구하고 교수님들의 대화를 통해서 교수의 영어 사용을 통한 직접 간접적 기회 그 다음에 언어 장벽 해소 아까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자신감이 생겼어요. 말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두려움이 없는 원어민 수업 그리고 공동 커리큘럼에 대한 개발, 또 학생 원어민 교수의 수업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학생 만족도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팀티칭의 어떤 장기적인 기대 효과를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ooperative connections, integrated curriculum, trust building, trust relation building, 그리고 professional development입니다. 이 4가지 것들이 장기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어민 교수님들의 협력적인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면 계속 그렇게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통합적인 교육과정, 이것이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같이 통합으로 갈 때에 학생들의 영어 능력도 향상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교수와 교수, 그러니까 원어민 교수님과 한국인 교수님 그 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과 교수의 관계도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런 것에 상호 신뢰가 구축되는 것을 느꼈고요. 이 3가지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교수 개인들의 전문성 확대와 저희 개발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너무나 좋고 완벽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학기를 지금 하면서 좋은 점도 많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은 보완해야겠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과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넣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만약 어느 학교라도 팀티칭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잠깐 넣어봤습니다. 통합 커리큘럼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파티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가는 거, 원어민 교육과정, 한국인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이것이 약간 인터부분돼서 연결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것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업적인 측면에서 한국인 교수님과 원어민 교수님의 상호적 협력 관계가 정말 키라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10분의 수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잘 되는 팀은 2분이서 사이도 좋고요. 점심도 항상 같이 드세요. 이렇게 짝지처럼 붙어 다니시고요. 잘 안 되는 팀은 약간 서먹서먹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팀 빌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느낀 것이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어 어떤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는 게, 학생들이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한국인 교수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거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위를 조절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더 자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저희에서 어떻게 보면 큰 숙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모든 참여자, 저 행정을 하고 전체에 관장하고 있는 전화, 또 학교에서 많이 서포트, 저희 차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서포트를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대주시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원어민 교수, 한국인 교수, 학생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언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죠. 네, 저는 조선대학교 홍성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대학도 영어에 대해서 수준별 학습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그 수준별을 이렇게 내걸었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이제 그 선발을 했으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공감대 형성이 되기 어려워. 지금 우리 대학을 보면 좀 그게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마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셨는지 좀 이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오기 전에 신입생 때 소울 스피릿 위크라고 해서 학생들이 2, 3일 동안 학교에서 와서 자고 먹으면서 수업을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토익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을 볼 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런 것들로 수준별 수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한 2월 말쯤 되는데요. 그래서 3월이 되기 전에 저희가 얼른 그 성적을 내서 성적별로 분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퍼센테이지라는 것 때문에, 성적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민감해해요. 그런데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A를 좀 더 많이 주고 성적 비율을 잘 맞추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걸 수준별 한지 굉장히 정착이 돼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업이 되게 잘 운영이 되고, 학생들도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학생들이 나는 뭐 밑에 반에 있다, 위에 반에 있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연연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대전대학교 교양대학원 한용희 교수입니다. 저는 아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교양영어를 이제 지도를 하는데, 보통 교양영어 한 과목당 2학점이면 일주일에 학생들이 2시간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기 학생 그 비디오 테이프에 보니까 월화수목 매일 만나니까 정이 들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매일 만나는 교과로 되어 있나요? 학점 저희는 2학점 사시수입니다. 2학점 사시수 한국인 수업, 2학점 사시수 원어민 수업. 그러니까 사시수 더해서 8시수가 되지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시간 이렇게 해서 8시수가 되니까 월부터 목요일까지 쭉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에 8번 만나고 학점은 2학점을 4번 만나지요. 2시간씩 4번 만나고 2학점 사시수입니다. 생각보다는 수업 수가 많네요. 학점에 비해서는.
네, 근데 애들이 저희가 원래는 2학점 3시수였었거든요, 저희도. 근데 실제 수업을 해보니까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아침 9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너무나 수업에 할당되는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학생들도 좋아하고요. 저희 교수님들도 충분히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금 교수님한테 희수 인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는 왜 그 질문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모든 교수님들이 이 시간을 다 인정을 해드립니다. 한 원어드 교수님도 2시간 사시수를 다 인정해드리고 한국인 교수님도 2학점 사시수, 그러니까 모든 교수님들이 사시수씩 다 인정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맨파워가 2배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학교에서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의 어떤 서포트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그리고 부처장님이나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처음 1시간이 아닌 2시간씩 1주부터 15주까지 모두 들어가서 정말 저렇게 한다고 하면 그 정도쯤이야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감사를 해서 인정해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